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인물, 그 이름은 이완용. 나라를 팔아넘긴 을사오적의 중심이자 지금까지도 매국노의 아이콘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완용이 처음부터 친일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는 한때 일본을 싫어하던 반일파였습니다. 1858년 조선의 한양 근처, 지금의 경기도 성남 분당 판교 지역 부근에서 태어난 이완용.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했고 서양 문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국, 러시아의 사절단을 만나며 영어를 배우고 조선 1세대 미국파 외교관으로 성장하죠. 조정에서는 고종과 명성황후의 신임을 받으며 친미파, 친러파 엘리트로 이름을 날립니다.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하자 그는 분노와 공포 속에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해 목숨을 건집니다. 이듬해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시키는 아관 파천의 주도자로 활약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완용은 확실히 반일 인물이었습니다. 아관 파천 이후 정치적 마찰로 그는 한때 파면당하지만 1901년 고종이 그를 다시 불러 복직시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고종과 이완용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러시아가 일본에게 무참히 패하자 조선의 외교 구도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완용은 그때 깨닫습니다. 이제 조선을 지켜줄 나라는 없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차라리 이기는 편에 서자. 1905년 11월 그는 일본과 함께 을사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조약이었죠. 그날 이후 이완용은 대한민국 역사상 매국노 1순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1907년 이완용은 일본의 뜻에 따라 자신의 옛 죽은 고종 황제의 퇴位를 주도합니다. 그는 일본 통감 이토 히로부미에게 충성을 다했고 일본식 이름 리노이에 카뇨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처세술이 뛰어났던 그는 일본의 승승장구를 보며 완전한 친일파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또 다른 친일파 윤덕용과는 서로 견제하며 끊임없는 라이벌 관계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마치 중국의 군벌들처럼 일본의 신임을 놓고 다툰 셈이죠. 그 결과 조선 백성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이 두 권력 앞잡이 때문에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완용을 향한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그의 목숨을 노렸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909년 이재명 열사가 그를 단도로 습격합니다. 칼은 그의 몸을 찔렀지만 일본 의사들의 의술 덕분에 그는 살아남았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를 존경했으며 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를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폐 부위에 남은 상처는 끝내 완치되지 않았고 1926년 그는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기 1년 전 전남 화순 동복 적벽에서 놀다 간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 이후에도 이완용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일본과 캐나다 등으로 흩어졌고 한국 내에서도 여전히 엄청난 토지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가 일부를 환수했지만 법적 공방 끝에 후손들이 일부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병철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가 아는 삼성의 이병철 명예회장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후손 중에는 지금까지 조상의 죄를 공개적으로 사죄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완용은 분명 나라를 팔아넘긴 역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대의 흐름을 너무 잘 읽었던 비극적인 현실주의자이기도 했죠. 그는 처음엔 일본을 싫어했고 러시아와 미국의 힘을 빌려 조선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선택한 길은 조선을 지키는 길이 아니라 조선을 버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다시 떠올립니다. 이완용. 그가 남긴 것은 배신의 역사이자 결코 되풀이되어선 안 될 경고의 이름입니다. 이완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는 단순한 악마였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만든 현실주의자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역사 이야기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